오케이, 너희들 이거 원자재 관련 부분들 다 막아버리겠어. 야, 너희들 거래 안 해. 우리나라가 손해일까요? 중국이 손해일까요? 냉정하게 우리 좀 생각할 필요가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십니다. 여러분들을 퍼스트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 영반장입니다. 자, 오늘 투자캠퍼스 강의 내용은요, 국내 10대 기업의 중국 매출 변화. 자, 이 중국 매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다가오는지, 또 여기서 이 글로벌 무역 지도가 재편이 되고 있는데, 그 재편되는 방향은 바로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이 프렌드 쇼어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오늘 이 부분에 관련해서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10대 기업의 중국 매출 변화인데요. 자,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해외 매출이 3포인트 감소한 것 치고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참 많이 좀 떨어졌는데요. 국내 해외 매출은 모두 매출액이 늘었지만 국내 기업의 중국 매출이 급감하면서 해외 매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 10대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2018년과 그리고 현재 2023년 1분기에서 3분기의 해외 매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4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매출 10대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냐 하면 삼성전자, 현대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SO일, LG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현대제철, SK하이닉스 등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업체가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저희들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에서 보면 배터리 쪽 하고 그리고 뭐 네이버는 카카오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제조업 쪽들, 그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기업들을 뽑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분석 결과 보면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10대 기업의 누적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총 613조 8,326억 원 했어요. 이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은 421조 1,122억으로 비중이 68.3%를 차지합니다. 이래서 저희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5년 전 1, 3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3.7%가 줄었다. 근데 3.7%밖에 안 줄었는데 우리나라 GDP는 참 많이 준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 그죠? 자, 2018년 1분기, 3분기 총 매출이 474조. 자, 매출액은 분명히 늘긴 늘었어요. 그죠? 이 중에서 해외 매출 차지한 비중은 72%. 자, 68%, 72%. 요렇게 해서 3% 정도 줄었다. 특히 중국 지역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국내 10대 기업의 대중국 매출은 2018년 1에서 3분기에는 56조 8,503억. 지난해 1분기, 3분기에 33조 4,640억. 자, 해서 5년 새 23조 3,863억이나 감소를 했다. 다만, 자, 최근 5년간 지역별 매출 규모를 보면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기타 아시아, 미주, 유럽, 그 다음 기타 지역 모두 매출액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는 대로 자, 616조, 그 다음에 421조. 어쨌든 그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보면 계속 올라가고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런 걸 다 반영을 한다면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5년 새 중국 매출액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23조 원에 줄 정도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뭐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여기는 또 저는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력이 그만큼 빨리 성장했다는 것도 맞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술력이 성장하면 결국은 어쨌든 뭐 한국을 쓰든 일본을 쓰든 대만을 쓰든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데, 굳이 한국 안 써도 중국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대중국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매출 비중도 2018년에는 12%에서 자, 5.4%로 지금
6.6포인트 감소. 절반 이상이 어떻게 보면 누적 매출 비중에서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12%에서 5.4%까지 떨어올 정도로 그만큼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한계업 얘기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서 자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것이 국내 대기업의 대중국 매출 감소 원인. 물론 기술력 향상도 되고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차라리 매출력이 비슷하기는 해야죠. 근데 비중이 너무 감소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뭐 늘었다. 이게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지난해 1, 3분기 국내 10대 기업의 미주주의 매출 비중은 31.7%로 5년 새 3.7% 증가했고 유럽 매출도 지금 0.2포인트 감소하든지 뭐 이렇다든지 어쨌든 매출 비중이 줄었지만 매출가 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중국만 뚝 떨어졌다는 거는 저는 뭔가가 지금 그 중국과의 관계가 안 됐다. 근데 이 중국과의 관계가 안 되면서 국내 수출 부분이라든지 수입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기가 막힌 거죠. 기훈님이 중국이 훔쳐오는 기술이 많잖아요. 뭐 훔쳐오는 기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주지역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비중도 늘어야 되는데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제1 무역국가, 제2 무역국가 항상 미국, 중국이었는데 미국이 저만큼 는 만큼 중국이 주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기영님이 중국 싫긴 한데 우리 돈줄이었다는 건 인정. 네, 우리 돈줄이었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영님. 자, 다만 한경업은 대중국 매출 감소는 비단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대중국 매출이 20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2.9%로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은 중국이 유일하고 그 관련 내용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애플이 삼성전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항상 휴대폰 판매 대수로 보면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애플에게 넘겨줬다는 거. 그만큼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한경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올해 수출기만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변화를 하고는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준비 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이번에 특히 2022년, 2023년, 2024년 특히 2022년 정권이 바뀌고는 너무 준비 없이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세안도 지금 저희들이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활로도 찾지 못하는데 중국까지 줄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경의 발표는 애플이 지난해 실제 중국이 유일한 마이너스 지역이다. 그래서 중국 감소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뒤에 내용을 한번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애플의 지역별 매출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쪽 말고 중국 쪽만 한번 보면 중국이 2008년에 보시면 그죠? 51,942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2019년에 줄었어요. 그죠? 2020년에 줄었고 2020년에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팬데믹 때문에. 근데 앞서 한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줄었다. 2023년 줄었어요. 근데 2.2% 줄었고 자 중요한 것은 2021년을 보십시오. 오히려 폭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2년까지도 지금 자 43,306달러에서 68,000 그 다음에 74,200달러로 어떻게 올랐어요? 100만 달러로 더 올라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22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대중국 수출 무역 20개월 연속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똑같이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표로 보면 자, 국내 10대 기업 대중국 매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전체가 474조인데 그 중에서 해외 매출이 341조에서 여기서 56조 8,503억 원에서 어떻게 돼요? 매출 비중이 그 해외 매출 비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12%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10% 이상을 계속 유지했고 이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호황이고 돈을 잘 벌었었어요. 근데 자 5년 사이에 보시는 대로 자 매출 비중이 이렇게 는데 이렇게 느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매출 이렇게 늘어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 대중국 수출 미중 어떻게 됐습니까? 33조 4,640억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23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미중 무역 갈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플러스 여기에 또 중국의 경기 침체 플러스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중국의 기술력들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한다고는 하지만 앞서 애플 보셨죠? 애플은 2021년 2022년 오히려 매출이 최고 어닝시를 찍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지금 2022년부터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기영님이 대중국 수출도 늘어나면 또 다른 호황기가 오나요? 네, 지금보다는 호황기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 자 대중국 수출 추입 그래프입니다. 그죠? 자 수출을 보면 2018년도 하다가 2019년도 2020년도 자 이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소했던 이유가 미중 무역 갈등 이때부터 시작해 2018년부터 그래서 이때 뭐 3고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국 수출 점점 줄었어요.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수입도 어쨌든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근데 2020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어떻게 보면 니어 쇼핑이 되죠. 먼 데서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2020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요. 근데 수입도 늘긴 느는데 이 한 편 보시면 자 수출보다 수입의 속도가 훨씬 바뀌다가 결국 2022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수출이 수입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중국 적자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대중국 적자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결국은 1% 전후로 지금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더 짚고 얘기 드리면 자 이때 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고 이때 자 2018년 뭐 있는가 사드라는 또 중국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사드 갈등 풀리면서 올라왔죠. 그런데 2023년에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은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리먼 사태가 터졌는데 IMF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갔을 때라든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글로벌적으로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2023년에는 우리나라는 바뀐 게 아무것도 기존의 경제 활동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한미일만 강조한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들이 훨씬 많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중국 관련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자, 현대제철도 공개 안 하고 이런 자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내려온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글로벌 무역 지도가 점점점 재편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프렌드 쇼어링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해서 어떻게 보면 2020년 5월 이후에 20개월 만에, 그죠? 가장 강력하게. 이거 오랜만이에요, 그죠? 항상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18% 증가하고 수입은 7.8% 감소.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아니고 자 수출이 적게 내려가고 수입이 더 많이 내려가서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황형 경제 흑자를 했는데 이번에 간만에 수출이 증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여기 1등 공신 결국은 뭡니까? 반도체였어요. 반도체가 점점 살아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 수출의 청신호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일까? 자, 이 말이 사실인지 한번 더 살펴보면 자, 최근 이 세계화 시대가 저물면서 진화학적 이해에 따른 글로벌 무역 지도가 재편되고 있는데요. 과거 상대국의 경제 규모나 지리적 규모를 주목했던 세계 무역이 어느덧 가장 중요한 야수 잡았다면 지금은 뭡니까? 소수의 우방국에 편중된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이 가진 공급망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예전에는 니어 쇼어링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프렌드 쇼어링으로 지금 점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아무리 가깝게 엮여 있고 중국이 다시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1월 컨설팅 회사 맥킨지, 정말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그죠? 산하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무역시장 지정 이해관계가 점점점 프렌드 쇼링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22년 유엔 총회에서 붙여진 201건을 분류한 결과, 자, 이때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니어 쇼링이 였다는 거죠.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0부터 10까지 분류하는데, 이때 이란이 10이고, 영국은 0.3, 그 다음 브라질이 5, 중국은 9.6,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지리적, 그 다음에 우방, 지리적이 먼저, 그 다음에 우방, 이런 쪽으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바뀐다는 건데요. 이 최근에 보면 이 몇 년 새 이 거리가 짧아지는 추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2017년에서 2023년까지 6년 동안 무역 지정학제 거리를 앞선 6년 대비 10%나 줄어들어 이제 니어 쇼링보다는 이제 철저하게 프렌드 쇼링 쪽으로 점점점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야, 요거를 이제 이 맥킨지에서 표로 나온 건데, 자,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0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밑으로 미국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근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2013년, 2017년에 이때는 1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4라네요. 싸우고 어쩌고 뭐 난리를 치고 하지만 지금 지정학적 거리는 점점점 단축이 되고 있다는 거.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에서 4, 인도 같은 경우는 6에서 1까지 지금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3에서 2, 그 다음에 아세안은 5에서 0까지 지금 줄어들 정도로 이제는 거리하고 상관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신냉전과 또 같은 또 맥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념은 이념이고, 자, 경제적인 실리는 따로 지금 다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맥킨지는 이를 미국의 프렌드 쇼링 방식과 중국의 프렌드 쇼링, 이 우방국의 관계를 강하기보다는 적대국을 중앙아시아나 중동의 비동맹국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무역의 지정학적 거리를 단축한 방법은 우방과의 무역을 늘리거나 무역 상대가 되는 우방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다. 자, 중국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방식이 뭡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러우 전쟁, 우러 전쟁, 이 우러 전쟁에서 다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값싸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브리스 국가를 늘리고 있죠.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 그러니까 자기한테 우방국을 맺는 쪽과 점점 경제적 관계, 이해관계를 늘리고 있고, 그 대표적인 피해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탈중국화를 한다고는 하지요. 그런데 탈중국화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출은 급감을 했습니다. 수입은 계속 올라가요. 특히 뭐 반도체, 히토리오, 또 2차 전지에 보면 한국의 중국 흑연 수입 의존도는 어떻습니까? 천연 흑연 같은 경우 잠시 주춤하다가 결국 지금 97.7%. 근데 이 중국의 원자재 수입 관련 부분이 80%, 90%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우리는 수입 다변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 다변화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솔직히 2차 전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정말 지금 많이 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오케이, 너희들 이거 원자재 관련 부분들 다 막아버리겠어. 야, 너희들 거래 안 해. 우리나라가 손해일까요? 중국이 손해일까요? 냉정하게 우리 좀 생각할 필요가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우리 판단을 한번 해서 우리나라 주력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특히나 또 여기는 2차 전지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조선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자, 조선은 우리나라하고 경쟁국이에요. 굳이 물론 초부가가치선 이런 것들은 중국이 가성비가 지금 많이 딸리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경쟁력 수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전 막말 따라 삼성, LG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라도 대안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도 되고 일본에서도 사도 되고 유럽에서도 사도 되고, 다만 돈이 좀 더 비쌀 뿐이죠. 거리가 멀으니까. 냉정하게 우리 필요 없어요. 자, 자동차 2차 전지, 2차 전지나 자동차 지금 중국이 얼마나 수출을 했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에서 지금 결국은 1위자를 넘겨줬습니다. 그죠? BID라든지 이런 쪽에서 1위자를 넘겨준 상태예요.
자동차 물론 아직까지 기술력 달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연기관차 같은 우리나라도 유럽의 벤츠라든지 미국의 BMW, 벤츠나 BMW보다 성능은 떨어졌대. 다만 가성비가 좋고 중국도 똑같거든요. 근데 배터리 부분 또 보시면 지금 중국이 거의 기술력이 다 올라왔어요. 오히려 지금 전 세계 시장에 지금 더 많이 팔리고 있죠. 냉정하게 필요해서 없어도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은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도 근데 보면 비메모리 부분, 파운드리 부분과 메모리 있어. 비메모리는 아시다시피 TSMC입니다. 그죠? 그리고 메모리는 삼전과 하이닉스입니다. 그죠? 물론 이 메모리 쪽에서 절대 강자 있고 지금 뭐 HBM이라든지 AI 관련 인공지능 컴퓨터 관련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메모리 쪽이 필요합니다. 근데 비메모리하고 메모리가 8대2입니다. 그죠? 8대2나 7대3 정도 됩니다. 비메모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 자, 우리 성능 좀 떨어지만 자체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있고 자체 이런 공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도 있고 유럽 쪽에도 있고. 메모리 쪽 좀 성능 떨어지고 가성비 떨어지지만 메모리 쪽은 언제든, 왜냐하면 주가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TSMC만 있어도 돼요. 중국 입장에서 굳이 삼성전자 물론 가성비 좋고 더 싸게 갖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비메모리는 지금 꼭 TSMC께 필요하지만 삼성전자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내 10대 기업들 매출 관련 부분들 지금 주는 거를 지금 잠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든 자동차든 조선이든 세계 최고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가성비가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력밖에 없는데 지금 이 기술력 부분이 속도가 점점점 둔화되고 있다. 과연 지금 일시적인 반등을 하고는 수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대중국 수출 무역 부분을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